안녕하세요. 박병관 책임연구원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스프링을 통해서 간단히 게시글을 보여주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 컨텍스트 패스, 이 컨트롤러를 컨텍스트 패스라고 했었죠. 이 뒤에 보드 리스트.do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컨트롤러, 무슨 컨트롤러였냐면 보드 컨트롤러에서 해당 보드 리스트.do라고 요청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뷰 네임을 이렇게 돌려줬어요. 컨트롤러는. 그래서 이 보드 리스트 앞뒤에 뷰 리졸버가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줬고 보드 리스트 JSP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이 상태로 그냥 진행을 해도 되지만 이왕 할 거 좀 디자인을 이쁘게 해볼 건데 기존에 준비했던 템플릿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내가 직접 CSS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적용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스프링 수업이지 프론트엔드 단의 디자인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뭘 사용할 거냐면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는데 지정해 놓은 좀 간결한 디자인을 빠르게 가져다가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좀 디자인을 그래도 조금 이쁘게 보여주는 게 좋겠죠. 간결하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트스트랩을 쓰는 방법은 검색창에다가 W3, W3 스쿨즈, W 와일드, 월드 와일드 웹의 약자예요. W3는 W3 스쿨즈 입력을 해서 첫 번째 튜토리얼즈라는 데가 있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튜토리얼즈 눌러서 여기에 Run Bootstrap 이 부분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다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3 버전도 있고요. 4 버전도 있고 5 버전도 있는데 우리 처음 써보니까 3 버전 한번 써볼 거고요. 나중에 한 4 버전, 5 버전 얘네들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3 버전 눌러서 들어오시고요. 첫 번째 우리는 레이아웃을 여기에 있는 레이아웃을 좀 구분을 지어줄 거예요. 얘네들 뭐 위에 들어갈 거 이렇게 들어갈 거 레이아웃을 좀 쪼개줄 거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사용할 때 부트스트랩 3에서는 뭘 사용하냐면 BS 패널즈라는 걸 사용합니다. BS 패널즈. 부트스트랩 패널즈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쭉쭉쭉 원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 패널 헤딩 있고 기본적인 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Try it yourself 들어와서 Try it yourself 들어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이거 코드 그대로 갖다 가져가면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가져갈 필요 없이 필요한 것만 좀 잘라갈게요. 이렇게 링크 거는 거 이거 3개 링크하고 스크립트 디자인주는 이 3개를 복사해야 일단은 부트스트랩의 CSS 클래스로 우리 이렇게 클래스명을 줘가지고 부트스트랩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디자인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3개의 링크하고 스크립트 파일 2개를 복사하셔서 컨트롤 C 우리가 만든 보드리스트 JSP 헤드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들여쓰기 맞춰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우리 거 헤드 태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그럼 끝났어요. 사용법은 끝났고 다시 이거를 쭉 복사해서 아래 지우지 말고요. 아래 지우지 말고 여기 위에다가 H1 태그 위에다가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좀 들여쓰기 해주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H2 태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름을 좀 바꿔볼까요? 스프링 01 버전 스프링 01 버전이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 페달 여기 바디가 있고 아래에다가 밑바닥 부분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트스트랩 쓰려면 이렇게 div 추가한 다음에 클래스 해가지고 부트스트랩에서 지정한 클래스명을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들어갈 때는 보통 패널 푸터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뭐 스프링 게시판 자신의 이름 이렇게 보통 작성자 이렇게 표현해 놓죠. 자,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 다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부트스트랩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용법 다 잘 나옵니다. 여기 보면 클래스명을 뭐로 줘야 되는지 그리고 색상 같은 거 주고 싶으면 이렇게 패널 프라이머리, 패널 디폴트, 패널 인포, 뭐 석시스, 워링, 덴저 이런 거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주면 해당 색깔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와서 패널 헤딩에다가는 뭐 게시판이니까 보드라고 쓸까요? 보드.
자, 패널 컨텐츠는 내용을 넣는 곳이겠죠. 내용을 넣는 거니까 얘를 지우고 여기에 우리가 만든 게시판 넣으면 될 겁니다. 지운 다음에 주석으로 쓰겠습니다. 게시글 목록을 보여주는 곳, 게시글 목록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쓸게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든 게시판 쭉 넣으면 되겠네. 게시글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테이블 부분을 쭉 드래그합니다. 테이블을 쭉 드래그해서 잘라내기. 자, 잘라낸 다음에 방금 여기 주석 처리한 곳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들여쓰기 해볼게요. 자, 테이블도 이 상태로 두면 밋밋할 거예요. 근데 부트스트랩의 테이블의 디자인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부트스트랩도 여기 보면 테이블즈라고 있을 겁니다. 왼쪽에 테이블즈라고 해서 테이블즈에 이렇게 CSS 점 테이블 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나오고 이렇게 테두리 테이블 보더드라는 걸 주면 테두리도 지어주고요. 뭐 테이블 호버를 하게 되면 지금 보면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색상 들어가는 거. 오, 이거 3개 한번 써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부트스트랩 이거 쓸 수 있는 건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링크하고 jQuery하고 부트스트랩 자바스크립트를 링크를 걸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쓰는 것도. 이렇게 링크 걸어서 여기다가 부트스트랩에서 지정해놓은 클래스만 주면 된다라는 거죠. 아까 뭐 있었냐면 테이블도 있었고 테이블 테두리 주는 거 보더드 그 다음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색 주는 거 테이블 호버가 있었습니다. 보자. 자, 그러면 저장한 다음에 서버 리스타트 한번 해주시고요. 서버 클릭하고 리스타트 한번 해주고 아까 그 보드 리스점2라는 곳에서 다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 오, 부트스트랩 디자인이 적용이 됐네요. 와, 깔끔하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부트스트랩 써도 깔끔하고 괜찮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올렸을 때 호버 기능도 있고 이렇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간단하게 부트스트랩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tbody 안에 이렇게 게시글들 우리가 일단 임의로 쓴 거잖아요. 이렇게 임의로 쓰지 말고 이제는 실제로 보드 컨트롤러에서 여기서 게시글 데이터를 담아서 보드 리스트 JSP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래야 의미가 있겠지. 우리는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 게시글 데이터를 담아서 보드 리스트 JSP를 보내면 여기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만 하면 여기에 쓴 게시글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동적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게시글 내용만 한번 쭉 지워볼게요. 여기 tr부터 아래 tr까지 지운 다음에 여기 주석으로 보드 컨트롤러부터 게시글 정보를 받아와서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럼 다시 보드 컨트롤러로 와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게시글 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게시글 데이터 하나의 게시글은 어떤 게 있냐 번호도 있고요.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고 작성자도 있고 작성일도 있고 조회수 이렇게 총 6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얘네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 보드 리스트 JSP에 보내도 되지만 너무 번거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야 되는데 존재하나요? 없죠.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하나로 묶고 싶어요 해서 만드는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클래스였냐면 보드 VO 클래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보드 VO 객체로 하나하나 담아서 만들어서 여기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VO가 하나의 게시글 정보가 될 겁니다.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서 전달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VO 만들 건데 여기 패키지에서 만들어도 되지만 우리 컨트롤러만 보통 여기에 담아두기 때문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sr main java 여기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new 패키지를 따로 만들게요. 이름은 kr.spring
entity. 이러한 VO를 다른 말로 객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 entity라는 이름으로 패키지를 만들 거고요. 자, kr.spring.entity 만들었으면 여기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new 클래스 우리 보드 VO라는 이름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데 사실 추후에 JPA까지 좀 고려를 해본다면 VO라는 이름은 지금부터 빼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VO라는 이름은 빼고 만들게요. 자, 그러면 보드 클래스 만들었고요. 여기에 필요한 필드들 우리 어떤 정보 필요하냐면 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가 필요합니다. 이 필드들 만들어줘야겠네요. 하나씩 만들어줄게요. private, 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석 처리도 좀 해주겠습니다. 얘가 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이렇게 VO 클래스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이 보드 컨트롤러에서 다른 외부 클래스에서 이 VO를 접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메소드가 있어요. 바로 getter 메소드와 setter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getter, setter 메소드를 만들어야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자동 완성으로 만들게요. Alt, Shift, S Alt, Shift, S 누르거나 또는 마우스로는 마우스 오른쪽 여기 보면 소스에 getter and setters, generate getter and setters가 있고 단축키로는 Alt, Shift, S입니다. 그래서 generate getter and setters 눌러서 다 만들어야 되니까 전체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 여기도 전체 체크하는 단축키가 있어요. Alt A 누르면 다 선택됩니다. Select All. 그 다음 Generate 또는 Alt S 누른 다음에 엔터 누르셔도 돼요. 자, getter, setter도 만들었고요. 이번에 해볼 거는 생성자도 좀 만들어줄 거예요. 생성자도. 애초에 객체를 생성할 때 이 데이터를 다 넣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매개 변수를 받는 생성자도 하나 만들어줄 겁니다. 똑같이 단축키는 Alt, Shift, S. 생성자는 영어로 컨스트럭터죠.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통해서 필드를 초기화하는 생성자 만들겠다. 전체 체크해서 만들어주시고 자, 슈퍼라는 키워드는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부모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부모가 없으니까 얘는 오브젝트에 있는 생성자 호출하겠네. 따로 상속받다는 키워드가 없으면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죠. 그래서 얘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지웁시다. 자, 그 다음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사실 얘는 없어도 상관없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생성자는 바로 기본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에서는 이 기본 생성자가 필수로 있어야 돼요. 이 설명은 뒤에서 왜 있어야 되는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본 생성자 어떻게 만드냐면 public 클래스명과 똑같이 끝이죠. 자, 그 다음 안에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toString 이 필드에 있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출력해서 보고 싶을 때 쓰는 메소드 toString도 만들어 줄게요. Alt, Shift, S 컨스트럭터 유징 필드가 아니라 여기 보면 generate toString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다 체크하고 필드 다 체크하고 만들어 주면 끝이에요. 아래다 만들어 줬으니까 여기다 붙일게. 자, toString도 오브젝트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고요. 걔를 내 필드 개수에 맞게끔 오버라이드 알아서 해줍니다. 자동 완성하시면. 그래서 안에 있는 데이터 빠르게 확인할 때 쓰는 아주 편리한 메소드 중 하나예요. 자, 다 했으면 저장해 주시고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게시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게시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V1은 new 보드에서 입력 한번 해볼까요? 1번 스프링 MVC
우리 내용을 그래도 맞춘 게 낫겠지. 스프링 스터디 1 이렇게 썼네요. 스터디 1 내용 스프링 스터디 작성자는 박병관 작성일은 30일 조회수는 1. 자, 게시글 하나의 게시글이 하나의 VO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의 게시글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게시글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는 게시글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개가 필요할 겁니다. 여러 개. 게시글이 VO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 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쫙쫙 복사해서 5개만 넣을까요? 여기만 조금 수정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보드 지금 게시글 전 5개 만든 거예요. 5개. 5개의 게시글을 어디로 넘겨야 되냐면 보드 리스트라는 곳으로 넘겨야 됩니다. 보드 리스트라는 곳으로. 자, 그럼 얘네들을 따로따로 다 넘기는 것보다는 또 다시 얘네들을 하나로 저는 묶어서 보내줄 거예요. 얘네들을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묶어서 보내줄 거다. 어라, 또 새로운 게 필요하겠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게시글이 5개지만 누구는 이 게시글이 6개가 될 수도 있고 뭐 10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인데 개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그럼 이 VO를 여러 개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가변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담으면 될까요? 바로 리스트 또는 어레이 리스트에 담으면 돼요. 똑같은 계열입니다. 어레이 리스트에 담아도 되고요. 리스트에 담아도 되지만 보통은 확장성을 위해서 어레이 리스트 타입의 부모 타입인 리스트 형태로 많이 담습니다. 자, 임포트해야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임포트 하실 때 AWT 말고 util로 꼭 해주셔야 돼요. util로 자동 완성. 가변 배열에다 넣겠다.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타입은 우리는 보드 타입의 게시글이 들어갈 거다. 리스트는 new array list 타입이 들어가죠. 보드. 자, 그래서 array list로 써도 되지만 우리 스프링에서는 이 리스트가 array list 말고 뭐 해시드 리스트 여러 가지 리스트 형태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담을 수 있게끔 모든 리스트의 부모 타입인 리스트 형태로 우리 담게 되고요. 자식은 우리 array list에서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array list에 생성해서 게시글을 하나씩 담아볼게요. 여기 아래다가 리스트에다가 어레이 리스트에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담을 때는 add v1 5개를 다 담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 리스트에 모든 게시글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넘기면 된다? 하나. 이 리스트만 보드 리스트로 넘기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스프링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어디에 저장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 스프링 MVC 구조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컨트롤러는 일을 수행하고 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어디에다가 저장했냐면 바로 모델이라는 곳에 저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델이라는 게 필요한데 우리 보통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죠. 모델은 new 모델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스프링에서는 객체 생성을 주로 하지 않습니다. 주입받아서 디펜던시 인젝션 의존성 주입 외부로부터 주입을 받아서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모델을 사용할 때는 여기 매개 변수에다가 써주면 주입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모델 자, 임포트 해야 돼요. 마우스 올린 다음에 임포트는 여기 나오네요. 임포트 모델. 자, 임포트까지 했으면 저장해 주시면 오류가 사라질 겁니다. 임포트가 여기 위에 됐을 거예요. 모델에. 자, 그러면 모델에 담기만 하면 되네요. 모델. 사실 이 모델 쓰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JSP 내장 객체 중에서 영역을 담당하는 스코프라는 녀석들이 있었을 거예요.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걔네들 우리 데이터 넣을 때 set attribute라는 걸 통해서 넣어줬죠. 모델에는 set attribute가 아니라 여기는 add attribute를 통해서 키와 value 형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석을 써줄게요. 모델에 데이터를 넣을 때는 저기 name과 value 형식으로 넣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모델에 담긴 거는 어디로 이동되냐? 보드 리스트 JSP로 넘어가게 돼요. 자, 다 됐습니다. 그럼 보드 리스트 JSP로 와서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볼 건데 우리 예전에는 꺽쇠 퍼센트 해가지고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폼은 이렇게 돌렸을 건데 스크립트릿을 사용해도 되지만 스크립트릿의 단점은 UI UX적인 부분도 있고 또는 코드를 입력할 때 좀 번거롭고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사용하냐면 EL과 JSTL이라는 걸 많이 쓰죠. Expression Language 또는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 이 두 개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EL식으로 또는 JSTL로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JSTL을 사용하기 위해서 EL은 그냥 바로 쓰면 되는데 JST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태그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줘야 돼요. 꺽쇠 퍼센트 골뱅이 그래서 태그 라이브러리 프리픽스는 C URI는 자동 완성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잡힙니다. 뭘로 해줘야 되냐면 이 녀석으로 해줘야 돼요. java.sun.com JSP JSTL core 이 친구로 반드시 얘를 쓸 수 있는 것도 그냥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JSTL 라이브러리 API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스프링에서는 우리 처음 만들 때 form.xml 여기 외부 API 넣는 곳 있었죠. form.xml에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여기서 우리가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 메이븐 레파지토리라는 클라우드라는 공간에서 주입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 API를 주입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JSTL을 쓰기 위한 태그 라이브러리 추가했고 이제 여기서 꺼내면 되네요. JSTL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프리픽스 접두어 C라고 하면 JSTL을 쓸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C라고 하면 JSTL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C 콜론 포이치 반복문은 포이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배열 형태를 넣게 되는데 아이템즈라는 걸 통해서 배열 형태를 EL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드 컨트롤러로 다시 와서 우리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보드 컨트롤러 보면 모델에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넣게 돼요. 그러면 이 리스트 이름으로 넣은 게 자동으로 여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꺼낼 때 어떻게 꺼내냐? 대체 저 리스트는 어디 영역에 있냐? 여기 주석으로 하겠습니다. 스프링 모델 안에 넣은 데이터는 어디 안에 있냐면 리퀘스트 영역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스프링 모델 안에 넣은 데이터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리퀘스트 영역 안에 있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것까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컨트롤러 실행하고 나서 모델 안에 데이터를 넣고 보드 리스트로 페이지를 이동하는데 이 데이터가 리퀘스트 안에 넣어서 이동을 하네. 근데 리퀘스트 안에 있는 게 데이터가 살아있어. 리퀘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의 페이지 이동 방식은 대체 뭐다? 기본 뷰 네임을 돌려주고 나서 스프링에서 기본적으로 이동하는 서버에서 페이지 이동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우리 서버에서 페이지 이동 방식은 포워드와 리다이렉트가 있는데 여기서 쓰이는 방식은 바로 리퀘스트가 살아있으니까 포워드입니다. 포워드. 뷰네임을 돌려서 이동하는 페이지 이동 방식은 포워드다. 그래서 사실 이거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어야 돼. 우리 보드 리스트.2라고 요청해서 컨트롤러로 가지만 최종 보는 화면은 뭐예요? 보드 리스트 JSP잖아. 그럼 여기가 다시 JSP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 그럼 뭐야? 포워드 방식으로 페이지를 이동했구나. 유출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